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거의 3거래 연속이었죠. 3일 연속으로 시장이 흘러내렸었고 오히려 종가마저도 빠지면서 3일 연속으로 종가가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다행히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했었던 만큼 파란불은 아니었고요. 전날과 거의 동일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하고는 다른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은 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하이닉스가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금융주가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 외에는 크게 밀린 종목 없이 오늘은 그나마 조금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특히 2차전지 관련주의 좋은 흐름이 있었고 그 때문에 조금은 시장을 돌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무려 외국인이 1조 원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3일 연속으로 3조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 다행히도 그걸 기관이 조금은 받아가면서 오늘은 낙폭을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마저도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정말 크게 밀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 많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모처럼 급락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자, 이 종목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약 2천억가량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은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던 SK, 외국인 쪽에서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K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또는 재산 분할 이슈,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 엔캠, 현대일렉트릭, 테크윙,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SK, 신한지주, 기관은 반도체하고 금융주 이렇게 오늘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다시 한번 미국 증시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오랜만에 1%의 하락이 나왔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6%의 낙폭이 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0.8%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번 달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38,0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도 0.9% 가까운 약세 흐름이 있었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오랜만에 1%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세네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켜보자고 했던 것이 이번 주 금요일날 미국의 PC 지표였어요. 그게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것이고요. 아마도 시장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지나고 나서는 6월 12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PC 지표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아무래도 그런 움직임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한 2주 뒤에 있죠. 6월 12일도 한번 중요하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조만간에 금리를 내릴지 말지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여름 시점까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를 처음 하는 시점이 9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데이터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는 주가가 갈팡질팡하면서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그런 흐름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이슈, 어제 SK 최태원 회장하고 이혼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재산 분할에만 무려 1조 3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SK 지주사의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걸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하고 모두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어제 SK 한 차례 급등이 있었고 또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까지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4%의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일단 SK가 급등이 나오는 것은
SK는 모든 회사의 지주사예요.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그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주가 부양이라든지 또는 배당 확대 이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서 지난 2020년 10월달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는 삼성물산의 주가가 크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내용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상속세 재원이던 지금의 재산 분할이던 현금 마련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마련을 위해서 배당 확대 정책이라든지 또는 주가 부양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16만원 가격보다는 20만원 가격에서 그때 매도할 때 차익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배당 확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림에 따라서 그 재원을 조금 더 마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의 삼성물산도 보면 이 당시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던 당시가 2020년 10월 25일 아마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것이고 그때만 무려 삼성물산이 하루에만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라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그 이후로 주가를 보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났어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물론 이 당시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충분히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SK 지주사 어제 재산 분할 이슈가 나왔죠. 그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조금 전 삼성물산 있죠. 그 내용과 차트의 움직임을 참조해 보시고요. 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이닉스는 반대로 3.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지주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SK 계열사들 오늘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닉스는 현재 3.6% 급락과 함께 3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흔히 고점에서 파란 음봉이 나오면 흑산병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저점에서 빨간 양봉이 3번 들어오면 적산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런 재산 분할 이슈가 SK 하이닉스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최근에 이 종목이 많이 상승이 나왔죠. 누가 봐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고 또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평소에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더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도 되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기사를 보면 단기간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이런 이슈가 있지 않다고 해도 저는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주가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게 마냥 계속 통과하지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라든지 또는 3분기쯤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그 수급은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가파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은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너무나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당분간은 조심할 때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 분할 이슈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주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같이 한번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살펴보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제가 지난달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한국콜바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장품 쪽은 중국 관련주로 포함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중국을 벗어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동남아 이쪽에도 굉장히 수출을 다변화했죠. 그래서 그게 지금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이슈를 붙여보자면 최근에 중국과의 FTA 8년 만에 2단계를 논의하겠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품 교역이라든지 또는 시장 개방을 넘어서 문화, 관광 이런 분야도 개방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실적에 더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중국까지 그런 것도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2달 정도 주가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틈을 활용해서 최근에 한국콜마라든지 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까지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성장주와 기술주가 조금은 쉬어갈 때 그 사이에 상승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6월이 되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화장품 관련주는 약간은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또 식품 관련주들 그쪽을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술주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의 타이밍과 매도 시점을 잡아보자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쉽지 않은 5월 한 달이었는데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6월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